지은은 그날 아침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서울의 가을 햇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민지가 보낸 메시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우리 미래에 대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어머니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너, 그 여자랑 아직도 만나? 당장 끊어. 내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지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 뒤에 숨겨진 위협은 지은을 숨 막히게 했다. 그녀는 28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가족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다. 아름다운 외모와 부드러운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그 부족함을 채워준 것이 민지였다. 민지는 30살, 자유로운 영혼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강한 의지와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그들은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 서로에게 끌리게 됐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곧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그런 관계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지은은 가족의 보수적인 가치관 때문에 늘 불안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으로 딸의 결혼을 기대하며 매일 잔소리를 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된 가정 꾸려라. 그 말은 지은에게 칼날처럼 느껴졌다. 민지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안겨줬다. 그날 오후, 지은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내가 그 여자랑 만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내 휴대폰 봤어. 어머니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사생활이 침범당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머니의 다음 말이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내 아버지 심장병이 재발할 거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가족의 건강을 인질로 삼은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미안했지만 가족을 잃을 수 없었다. 저녁에 민지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가는 길, 지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민지를 버리는 게 정말 가족을 위한 길인가?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카페에 도착한 지은은 민지의 밝은 미소를 보자 가슴이 아팠다.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그 말은 민지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왜? 갑자기 왜? 민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은 가족의 압력을 이유로 들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약함을 탓했다. 그 대화는 길고 고통스러웠다. 민지는 울면서 항변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사랑하는 게 죄인가?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가족이 받아주지 않아. 나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 헤어짐의 순간,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생각해봐.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러나 지은은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의 메시지가 계속 왔지만 그녀는 읽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 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지은은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누군가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걸까? 아니, 그건 착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그 헤어짐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홀로 울었다. 그녀는 지은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배신감이 컸다. 왜 나를 버렸어? 가족 때문에? 민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친구조차 한국에서 그런 관계는 위험해 라고 조언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작업실로 가서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풀었다. 그녀의 작품은 점점 어두워졌다. 지은과의 추억이 캔버스에 스며들었다. 한편 지은은 가족 모임에서 칭찬을 받았다. 이제 정신 차렸구나. 아버지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몇 주가 지나 지은은 우연히 민지를 마주쳤다. 거리에서 민지의 눈빛은 차가웠다. 잘 지내? 지은이 물었지만 민지는 대답 없이 지나쳤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온 상처를 실감했다. 가족을 지켰지만 사랑을 잃었다. 이게 대가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시간이 흘러도 지은의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출근하며 민지의 빈자리를 느꼈다.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그 말은 진심이었다. 민지와의 관계가 끝난 후 그녀는 남자에 대한 감정을 강요받는 듯 느꼈다. 어머니는 매일 좋은 사람 만나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그 압력에 지쳐갔다. 한편 민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사회의 금기를 다루는 주제로 변했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라는 테마로 전시회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민지는 다른 LGBT 커뮤니티 멤버들을 만났다. 그들은 비슷한 아픔을 공유했다. 가족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 한 친구의 말에 민지는 지은을 떠올렸다. 배신감이 여전했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지은은 어느 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가족이 있잖아. 그게 행복이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건 빈 껍데기였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산책하며 생각했다. 민지를 다시 만나면 어떨까? 하지만 자존심과 두려움이 막았다. 그러던 중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였다. 가족은 모두 모였다. 내가 스트레스 주지 마.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비밀이 아버지의 건강을 해쳤을까?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하지만 답은 없었다. 민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울었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노력 중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전시회 당일, 민지의 작품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이 주목했다. 한국 사회의 금기, 동성애를 다루다 기사가 나왔다. 지은은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민지의 작품 속에 자신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전시회에 몰래 갔다. 민지를 멀리서 지켜보는 동안 가슴이 아팠다. 저게 나 때문인가? 지은은 스스로 물었다. 전시회 후 민지는 친구들과 파티를 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났다. 수진이라는 29살의 작가였다. 수진은 민지의 작품에 감동받아 다가왔다. 내 감정이 느껴져. 그 말에 민지는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지은과의 비교가 됐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싸웠다. 엄마, 나 내 인생 살게 해줘. 어머니는 내가 뭘 안다고 라고 소리쳤다. 그 싸움은 가족의 균열을 드러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지은은 점점 고립됐다. 그녀는 민지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봤다. 수진과의 사진이 올라왔다. 질투가 솟구쳤다. 내가 왜 헤어졌지? 후회가 커졌다. 민지는 수진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지은이 그랬듯 가족 문제 생기면 수진은 나는 가족과 솔직해 라고 답했다. 그 말에 민지는 부러움을 느꼈다. 지은은 결국 민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민지는 망설이다 수락했다. 만남의 장소는 처음 만난 카페였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가족 때문에 그랬어. 미안해. 민지는 이제 늦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 대화는 오랜 갈등을 드러냈다. 지은은 가족의 압력을 털어놓았고 민지는 사회의 편견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왜 숨겨야 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만남은 재회를 가져오지 않았다. 민지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떠났다. 지은은 그 후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직면했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그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다. 상담사는 가족과 대화해봐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한편 민지는 수진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민지의 전시회가 성공했지만 일부 보수 단체의 항의가 있었다. 이런 작품은 사회를 해쳐. 그 말에 민지는 분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사랑은 자유야 라고 외쳤다. 그 인터뷰를 본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결심은 쉽지 않았다. 지은은 여러 날을 고민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나 여자를 사랑해. 그 말은 침묵을 가져왔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내가 미쳤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 라고 화를 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설명했다. 이게 나예요. 숨길 수 없어요. 하지만 가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상담받아. 치료받아 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전쟁터가 됐다. 지은은 방에 갇힌 듯 느꼈다. 민지는 그 소식을 친구를 통해 들었다. 지은이 커밍아웃했대.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왜 이제야? 민지는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수진은 내 과거잖아.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용기 있었네. 지은은 그 메시지에 위로를 받았다. 가족의 압박은 점점 세졌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로 짐을 쌌다. 그녀는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게 옳은 길이야. 하지만 외로움이 밀려왔다. 민지의 전시회가 확대됐다.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됐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민지는 인터뷰에서 편견을 깨고 싶어 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지은을 떠올렸다. 그녀도 이 고통을 겪었겠지? 지은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너 그럴 줄 몰랐어. 한 동료의 말에 그녀는 상처받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민지를 만나기로 했다. 도와줘. 민지는 망설이다 만났다. 가족이 날 버렸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동정했다. 나도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 만남은 옛 감정을 되살렸다. 수진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지은 때문에 나 버릴 거야. 수진의 질투가 시작됐다. 민지는 아니야 라고 부정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지은은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는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동성애자로 사는 법, 그 글은 공감을 샀다. 하지만 악플도 많았다. 비정상이라는 댓글에 그녀는 울었다. 민지는 그 블로그를 봤다.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함께 싸우자. 그 말은 재회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수진과의 관계가 문제였다. 민지는 수진에게 헤어짐을 통보했다. 미안해. 아직 지은을 못 잊었어. 수진은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날 이용한 거야. 그 싸움은 민지에게 상처를 줬다. 지은과 민지는 다시 만나 감정을 확인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게. 지은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그들은 함께 LGBT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과 화해한 사람도 있어 그 말에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지은의 가족은 여전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돌아와. 내가 잘못됐어. 지은은 엄마, 나를 받아줘 라고 애원했다. 어머니는 울며 떠났다. 그 후 아버지가 연락했다. 생각해봐. 내 미래는? 지은은 내 미래는 내가 정해 라고 답했다. 그 대화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민지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지은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시회에서 그 작품은 감동을 줬다. 사람들은 용기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지은은 그 전시회에 갔다.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은 강해졌다. 그러나 수진의 복수가 시작됐다. 수진은 민지의 과거를 퍼뜨렸다. 민지가 날 버리고 옛 연인으로 갔어. 소문이 퍼졌다. 민지의 커리어가 흔들렸다. 클라이언트가 취소됐다. 이미지가 안 좋아. 그 말에 민지는 절망했다. 지은은 내 탓이야 라고 자책했다. 그 갈등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위기는 깊어졌다. 민지의 작업실은 텅 비었다. 클라이언트들의 취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하지? 민지가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은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민지를 도왔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들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다. LGBT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이트. 그 과정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보수단체가 사이트를 공격했다. 해킹 시도가 있었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은 지은에게 힘을 줬다. 가족 쪽에서도 변화가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아빠가 내 블로그 봤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서서히 이해하려 애썼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에 지은은 울었다. 수진의 복수는 계속됐다. 그녀는 언론에 제보했다. 민지가 불륜으로 관계를 파탄냈다. 기사가 나왔다. 민지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다. 법정 싸움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증인으로 나섰다. 우리 사랑은 진심이야. 그 말은 법정에서 울렸다. 재판은 민지의 승리로 끝났다. 수진은 사과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그들은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그 말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나뉘었다. 지은의 가족은 서서히 변화했다. 아버지가 만남을 제안했다. 이야기해보자. 그 모임은 긴장됐다. 아버지는 이해 못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시간 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는 중재했다. 가족이잖아. 그 후 가족은 서서히 가까워졌다. 민지도 참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졌다. 내가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 아버지의 물음에 민지는 네 라고 답했다. 그 과정은 느렸지만 희망적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직장 상사가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이미지가 안 좋아. 사회의 압력이 직장까지 미쳤다. 지은은 싸웠다. 이건 차별이야. 그녀는 노동청에 신고했다. 그 싸움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곁에서 지지했다. 포기하지 마. 그들은 함께 시위를 벌였다.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거리에서 플래카드를 들었다. 사랑은 평등하다. 그 순간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민지는 이게 끝이 없을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답했다. 가족의 완전한 수용은 아직 멀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초대했다. 함께 먹자. 그 모임은 감동적이었다. 민지가 요리를 도왔다. 대화가 이어졌다. 내 작품 봤어. 인상적이었어. 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놀랐다. 작은 변화가 쌓였다. 수지는 결국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질투했어. 민지는 용서했다. 우리 모두 실수해. 그 용서는 그녀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결혼식을 꿈꿨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에서 하기로 했다. 가족에게 알렸다. 어머니는 축하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그 여행은 로맨틱했다. 하지만 귀국 후 현실이 기다렸다. 사회의 법적 인정이 없었다. 그들은 로비 활동을 시작했다. 법변, 그 운동은 그들의 삶을 바꿨다. 운동은 점점 커졌다. 지은과 민지는 리더가 됐다. 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두 여성의 사랑 이야기, 지지가 늘었지만 반대도 세졌다. 온라인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비정상이라는 댓글에 그들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은 이제 지지했다. 아버지가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민지의 작품은 국제상을 받았다. 편견을 깨는 예술, 그 상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줬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회사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떠올랐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변화를 위해 라고 답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함께 사는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사랑해, 그 말은 일상이 됐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그들은 증언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국회를 울렸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여정은 고통과 성장의 연속이었다. 배신, 상처, 식탁, 그리고 화해. 모든 선택이 대가를 치렀다. 이제 그들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가족의 압력 앞에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